첫 번째 경기 샤흐타르 대 레기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1-4-1 전형으로 수다코프가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케빈은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이 위력적이며 타이밍 감각이 탁월하다. 오체레트코가 후방 빌드업을 안정시키며 짧은 패스로 전환 템포를 조율한다.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짧은 패스 연결이 공격 루트의 핵심이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로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팀이다. 3-5-1 전형으로 은사메가 제공권을 앞세워 전방을 버틴다. 카푸츠카가 넓은 활동량으로 중원을 지원하지만 템포 높은 팀에 약하다. 비차흐치아는 드리블 돌파가 좋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하다. 3백 라인의 간격 조정이 느려 빠른 침투형 공격수에게 취약하다.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원정에서는 체력 저하로 간격이 벌어진다. 샤흐타르는 템포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활용 모두에서 앞선다. 레기아는 수비 간격 유지가 어려워 케빈과 수다코프의 연계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샤흐타르의 점유율이 상승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라피드 빈 대 피오렌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5-3-2 전형으로 안정적인 블록 수비를 기반으로 한다. 보티기 활동량은 많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크다. 에게슈타인은 중원 연결 역할을 수행하지만 압박 탈출이 쉽지 않다. 피셔의 돌파는 빠르지만 크로스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템포가 느리고 역습 연결이 부드럽지 못하다. 3-4-3 전형으로 짧은 패스와 템포 조절 능력이 완성형이다. 모이스킨이 박스 안에서 움직임과 결정력으로 중심 역할을 한다. 파지올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리듬을 만든다. 구드문드손이 좌우 스위칭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든다.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 밸런스를 갖춘 팀이다. 피오렌티나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다양성에서 라피드 빈을 압도할 것이다. 라피드 빈은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전개 속도의 차이가 분명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오렌티나의 점유율이 오르고 후반에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야기엘로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3-4-3 전형으로 수비 안정과 빠른 전환을 병행한다. 파니첼리가 전진 패스 타이밍을 조율하며 템포를 잡는다. 파에스는 스프린트와 크로스로 측면에서 공격 템포를 높인다. 엘 무라베가 박스 근처에서 타이밍 있는 침투를 자주 시도한다. 세트피스 집중력이 높고 홈에서는 효율적인 역습이 자주 나온다. 4-2-3-1 전형으로 점유율은 높지만 전진 템포가 느리다. 피에투제프스키가 빌드업을 이끌지만 긴 패스 중심의 전개가 많다. 이마즈가 전방 전개를 맡지만 박스 안 마무리가 부족하다.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측면 커버가 늦어 실점 위험이 크다.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도 떨어져 제공권 싸움에 약하다. 스트라스부르는 전환 효율과 세트피스 활용 모두에서 앞선다. 야기엘로니아는 점유율은 가져가겠지만 위협적인 찬스 창출이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스트라스부르의 빠른 역습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리에카 대 스파르타 프라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2-3-1 전형으로 안정적인 점유를 선호한다. 코프가 이선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메날로의 패스는 정교하지만 압박 시 탈출 방향이 예측 가능하다. 단타스가 안정적인 빌드업을 지원하지만 전진 템포는 느리다.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 세컨드볼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3-4-3 전형으로 하이프레싱과 빠른 전환이 강점이다. 쿠크타는 압박 타이밍이 정확하고 하라슬리는 컷인 돌파에 능하다. 카이리네는 롱패스 전환으로 템포를 단숨에 끌어올린다. 윙백의 전진으로 공격 숫자를 늘리며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유도한다. 후방 조직력과 커버 밸런스가 안정적이며 전술 완성도가 높다. 리에카는 점유율은 가져가겠지만 전환 속도에서 밀릴 것이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하라슬린의 돌파와 쿠크타의 압박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결국 경기 전체를 통틀어 스파르타의 압박 완성도와 속도감이 리에카를 압도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아테네 대 에버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4-1 전형으로 라인 밸런스가 안정적이다. 피에로가 제공권과 세컨드볼 연결로 공격의 중심을 잡는다. 엘리아소는 크로스 정확도가 높고 코이타는 이선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전방 압박으로 실수를 유도한다. 하프스페이스 커버와 세컨드볼 대응 모두 완성도가 높다. 4-3-3 전형으로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라인 유지가 불안하다. 아우치체의 빌드업이 압박에 약하고 팔라베르사는 템포 조절이 부족하다. 레이터는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나 수비 가담이 느리다. 장거리 원정으로 인해 체력 저하가 누적되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로 실점 위험이 높다.
AEK 아테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점유율로 에버딘을 밀어붙일 것이다. 에버딘은 이동거리와 피로 누적으로 인해 경기 후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전체의 주도권은 안정된 밸런스를 갖춘 AEK 아테네가 쥘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드리타 대 오모니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3-3 전형으로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전이 강점이다. 마나즈가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며 세컨드볼 연결에 능하다. 아제라지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수행한다. 무스타파는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공격 루트를 만든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타점이 높아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4-2-3-1 전형으로 짧은 패스를 지향하지만 제공권에서 밀린다. 에완드루는 위치 선정은 좋지만 공중전 경쟁력이 부족하다. 세메도는 전진 패스 연결이 불안하고 탱코비치는 압박에 약하다. 수비 시 풀백 복귀가 늦어 세컨드볼 대응이 흔들린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 드리타는 피지컬과 제공권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오모니아는 짧은 패스로 템포를 잡으려 하지만 드리타의 압박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중전 싸움의 빈도가 늘며 드리타가 세트피스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일곱 번째 경기 브레이다블릭 대 쿱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3-3 전형으로 중원 점유율을 극대화하며 경기 리듬을 통제한다. 오마르소는 박스 근처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정교하며 공격의 핵심 축이다. 토르스테인스는 좌우 전환과 세컨드볼 회수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굴라우구소는 탈압박 능력이 안정적이며 템포 조절로 경기 흐름을 잡는다. 홈에서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와 롱 전환을 교차하며 주도권을 잡는다. 4-4-2 전형으로 수비 블록 유지에 집중하지만 중원 숫자가 부족하다. 부틸라이네는 전방 압박에서 적극적이지만 탈압박 시 볼 배급이 단조롭다. 페나네는 커버 범위가 좁아 중앙 압박 시 수적 열세에 놓이기 쉽다. 아리프는 빠른 역습을 시도하지만 전방 고립이 잦다. 라인을 내릴수록 간격 유지가 어렵고 후반 체력 저하로 실점 위험이 커진다. 블레이다블릭은 미드필더 3인 조합을 통해 점유율을 장악할 것이다. 쿱스는 중앙 수적 열세로 인해 세컨드볼 대응이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점유율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 앞서는 블레이다블릭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여덟 번째 경기 스캔디아 대 셀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2-3-1 전형으로 짧은 패스를 통한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특징이다. 이브라임은 포스트 플레이로 팀 전방을 지탱하며 세컨드볼 연결이 좋다. 라티피는 팀의 전술 핵심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 템포를 주도한다. 제이눌라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패스 정확도로 빌드업을 완성한다. 홈에서는 점유율과 압박 강도를 동시에 유지하며 경기 리듬을 장악한다. 4-3-3 전형으로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해 실리를 추구한다. 우드부코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지원 라인이 느리다. 맥킨로이가 전개를 맡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공격이 끊긴다. 쿠트의 컷이는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후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벌어짐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다. 슈켄디아는 짧은 패스로 쉘본의 수비 블록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이브라임의 포스트 플레이와 라티피의 전환 패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것이다. 쉘본은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전환 속도 차이로 후반의 균형이 무너질 전망이다. 아홉 번째 경기 해켄 대 라요 바예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4-2-3-1 전형으로 안정적인 라인을 유지하지만 공격 완성도는 낮다. 덴베가 이선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라유니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넓힌다. 구스타프손이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저항이 약하다.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중원 싸움에서 밀리는 편이다. 세트피스 외에 득점 루트가 적어 공격 패턴이 단조롭다. 4-4-1 전형으로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즐긴다. 우나이 로페즈가 빌드업 템포를 조절하며 공격 리듬을 만든다. 이시팔라조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드리블과 패스 모두 위협적이다. 프루토스는 컷백 형태의 공격 전개로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창출한다. 팀 전반적으로 패스 템포와 압박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라요는 템포와 점유율 싸움 모두에서 BK 해켄을 압도할 것이다. 로페즈의 패싱과 팔라존의 돌파가 결합되면 상대 수비 간격은 쉽게 흔들릴 전망이다. 후반 체력과 압박 유지력에서도 라요가 한 수 위로,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다.